세상의 모든 풍문을 화끈하게 소개하는 시간. 네, 오늘은 더욱 궁금하고 짠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드라쇼! 정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어요. 네, 가을이에요. 가을이 오면서 연예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변화의 바람이요? 변화의 뭐 바람. 개편 이런 거. 예, 늘 가을에 불잖아요. 네. 바람이네요. 위험해요, 다. 잠깐만요. 저희는 아닐 겁니다. 아, 저는 아니죠. 네. 나만 뭐 나머지야 아니어도 바뀌어도 티가 안 나잖아요. 나머지요. 네. 듣는 나머지 기분 나쁘세요. 저 바뀌면 티 납니다. 지난 방송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나요? 네. 그 자리를 못 느꼈어요. 그 자리 김가연 씨가 아주 너무 잘해. 가연이가 활약이- 왔었어요. 네. 독을 품고 왔어요, 독을 품고. 네. 아니 얘는 사랑하기도 바쁜 애가 왜 나와서? 저는 이럴까봐 촬영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 옵니다. 근데 사실은 가을 하면요. 네. 프로그램의 어떤 개편의 얘기도 있지만 많은 스타들이 컴백을 합니다. 아, 맞아요. 컴백 진짜 많이들 하시고 특히 발라드 부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행사가 또 이렇게 선선하고 날씨 좋을 때 행사 시즌, 네,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앨범을 내곤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스타들의 컴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가을 하면요. 많은 스타들이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들의 컴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스타의 컴백입니다. 재벌가와의 불륜설, 오. 동재계 인사와의 열애설, 온갖 스캔들이 정말 난무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3명의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었다. 동거를 어머! 임신 4개월이다. 우리 룸사롱에 새끼 마담이 됐다. 이거. 접대를 하고 청탁비용으로 2, 3천만 원을 건넸다. 다시 활동하면서도 무진장 욕을 먹고 진짜 인생이 연기 아닐까요? 근데 이게 다 진심이라는 게 놀랍다. 최근에 연예계에서는 오랜만에 방송 복귀를 했거나 복귀를 앞두고 있는 스타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스타는 이분 정말 당시에는 히트였어요. 히트다 히트.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도회적인 이미지로 브라운관과 또 CF계를 종횡무진했던 여배우, 바로 강문영 씨의 컴백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풍문, 젊게 좌우된 인생, 예견된 복귀. 빠밤. 잘 맞았다. 근데 강문영 씨 하면은 여기 이마에 점이 있는, 그렇죠. 떡 점이 있는 그분 네.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강동남 점이 있는 여배우들 굉장히 이쁜 여배우들 많은데 특히나 이 강문영 씨의 점은 굉장히 섹시하죠. 그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90년대에 엄청나게 잘 나가던 CF 스타이면서 드라마, 영화 종횡무진했는데 이제 컴백을 하셨어요. 네, 지난 8월 말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서 정말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뭐 중장년층, 지금 불타는 청춘의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지금 나오는 그 세대에 굉장히 좀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강문영 씨가 뭐 아픔을 겪었지만 한동안 이제 대중 앞에 안 나타나다 그 프로그램에 다시 컴백을 했으니까 물론 다 좋아하진 않겠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되게 엉뚱하고 깨는 약간 허당 캐릭터로 나와서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 행보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도도한 이미지를 고수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대되고 있는 중이죠. 강문영 씨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말 강문영 씨는 90년대 최고 스타였고 뭐 여우라든가 색깔 있는 여자라든가 야누스 뭐 이런 별명이 따라붙을 정도로 정말 자존심이 강했고 한마디로 성격도 화끈하고 직설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왜 허당 캐릭터로 다시 복귀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모습 저 모습 다 그분의 모습인 거죠. 강문영 씨한테는 굉장히 털털한 면이 많은데 사실 그것을 보여줄 만한 그동안의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대요. 사실 불타는 청춘을 처음 만들 때부터 강문영 씨한테 섭외가 들어갔었대요. 근데 강문영 씨가 이 프로그램 아직 잘 모르겠고 해서 고사를 했다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TV를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8, 90년대 자신이 활동했을 때는 이게 리얼 버라이어티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동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걸 보고 나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휴식 기간에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하자 해서 이것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그 강문현 씨라고 하면 8, 90년대 거의 당대 최고의 톱스타로서 각종 드라마와 CF를 뭐 모든 거를 섭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3년이었거든요. CF 스타로 데뷔를 했는데 이때도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길거리 캐스팅
길거리 캐스팅으로 첫 CF를 찍었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그 TV로 나오던 1983년도 CF가 이렇게 제가 돌을 간 넘겼을 때였는데 아, 돌 때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기억이나 저 약간 선명하게 기억이 방송 나요. 열심히네요, 오늘. 그 뒤로 한 2년 정도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와 그러니까 미국 미술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공채 탤런트가 됩니다. MBC. 이때 18기 공채 탤런트로 돌아왔는데 이때 같이 동기가 누구냐면 이재룡 씨랑 박상원 씨. 이분들하고 동기라고. 이때부터 이제 드라마 아름다운 미래라든지 끝없는 사랑, 사랑을 위하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12시 올스타 쇼라든지 토토즈 아, 예.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토토즈 기억. 초창기에 만능 엔터테이너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어렴풋이 기억나요. 굉장히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정말 다양한 활동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여배우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서구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어렸을 때 강문영 누나 팬이었어요. 막 너무 예쁘다 막 이랬었죠. 강문영 씨에게도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는 특별한 분이 좀 더 추측할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큰일 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대권 도전 관련된 예언이랑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사람은 그녀가 사실은 그 매스컴을 발칵 뒤집어 놓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네, 톱가수 이승철 씨와의 결혼 발표가 굉장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네. 두 분이 만나게 된 그 계기, 91년도 7월에 불광동 휘발유라고 기억하세요? 알죠. 개그맨 고 양종철 씨의 소개로 두 분이 만나게 됐는데 그때 강문영 씨가 이승철 씨의 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승철 씨가 콘서트 티켓을 보내게 됐고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이제 사랑이 시작됐고 결혼까지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는 결혼 발표를 하면 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두 분 다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동거를 시작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럼 두 분이 계속 동거를 오래 하신 거예요? 근데 언론에 정식 보도된 거에 따르면 95년에 결혼을 한 걸로 정식 결혼을 한 걸로 됐는데 그 전에인 93년 10월에 이미 이제 두 사람의 동의하에 혼인 신고를 미리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정식으로 이제 그 혼인 신고를 한 지 2년 만이죠. 1995년 6월에 정식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당시에 동거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리신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나중에 거죠. 알게 결혼하면서. 네. 상당히 그것 또한 되게 파격이었죠.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비하면.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의 엄청난 사건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연예인들끼리의 동거가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큰 일은 큰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나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SNS나 뭐 핸드폰 카메라나 뭐 맞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같이 다니네 하고 바로 증거로 남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사실은 그 둘만 조심하면 동거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현실은 아니에요. 왠지 경험담 같습니다. 해보셨나봐요, 이상민 씨. 몇 번 해보셨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저요? 갑자기 대본을 왜 이렇게 대본 정리. 아니 저는 이제 숙소에서 이제 멤버들이랑 항상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이 화끈한 커플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승철 씨는 그 이후에도 결혼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제 승승장구했지만 강문영 씨 이제 내조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좀 불황과도 멀어졌고요. 결국은 이제 2년 만에 97년에 이혼 발표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혼 때문에 딱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신 거예요? 당시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혼하게 되면 탑스타가 결혼했다가 결혼까지는 몰라도 이혼하게 되면 굉장히 좀 지장을 좀 받았고 활동하는데도 좀 왠지 시선이 곱지 않았던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열애들 자체가 스캔들이었던 시절이니까 이혼은 오죽했겠어요. 결혼하면 곧 은퇴가 기정사실화되고 또 이혼하면 아예 그냥 퇴출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대 분위기라는 게 연예계라고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은 아예 해외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도 정도였어요? 하다고 해요. 피 느낌도 그렇죠. 한국에서는 약간 그게 낙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아무래도 같아요. 유교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부 종사, 여자는 한 남자만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강요받던 시대라서 그럴 수 있었죠. 아니 그렇다면 그 이혼 후에 연예계를 떠나 있는 동안 강문영 씨는 어떻게 생활을 했던 거죠? 뭐 공백 기간에도 어쨌건 복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셨던 것 같고 2003년에 단막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여라는 단막극이 있었는데 그 단막극으로 복귀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정말 또 하늘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상을 불의 사고를 당해서 코뼈가 골절되는 일이 생겨서 이게 무산이 아예 되고 이후에 2년 뒤에 다시 2005년에 드라마 신돈이라는 그 드라마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년 만에 복귀였는데 공백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잘해서 극찬을 받았었죠. 글쎄 그 연기자가 8년이 아니라 80년 후에 복귀를 해도 연기력이 어디 가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잘할 이게 수밖에 없죠. 6개월 만에 복귀하셔도 연기력이 어디 갔던데요. 저요? 빙고. 예.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한두 달만 쉬어도 현장감이 떨어지고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매번 드라마 할 때마다 정말 첫 촬영을 항상 계속 처음 하는 것 같이 막 떨리고 긴장되고 하는데 이 8년 만에 복귀해서 그런 좋은 연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내공이 대단하고 맞아요. 또 혼자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봐요. 강문영 씨가 이렇게 어렵게 컴백에 성공을 했고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때 또 한 번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요? 2007년 2월에 3살 연하의 사업가 홍모 씨랑 재혼을 하게 됐는데요. 재혼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때 강문영 씨의 상태가 임신 4개월이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게 왜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속도 위반 뭐 이런 건가요? 아, 그게 그 당시에 그게 또 약간 흠이 되는 거죠. 그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민감하게 생각을 했을 때죠. 훨씬 민감했죠. 어쨌건 안타깝게도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애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두 번째 결혼마저 파경이 됐죠. 네,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아이까지 낳았는데 얼마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말들이 이제 많았는데 뭐한 지인의 말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 당사자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 때문에 결혼을 선택해서 하게 됐다. 책임감으로. 임신이니까. 뭐 아이 때문에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회에서 한 번 이혼만으로도 사실 타격이 큰데 두 번 이혼은 약간 기구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그런 삶으로 비춰지는 것 같네요. 근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강문영 씨에게도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는 특별한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문영 씨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아마 혹시 강문영 씨 뭐 두 번 결혼, 두 번 이혼했지만 강문영 씨 하면 또 여러분들 추측할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오, 맞아. 나도 뭐 이상한 거 들었는데 약간 역술가 바로, 꽤 유명하신 예, 예. 분 뭐 예, 그거죠? 맞습니다. 예. 오. 그 백운산 역술가입니다. 맞아. 네. 누군가의 이제 뭐 역술가이신데 이분은 이제 친아버지는 아니고 새아버지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 백운산 씨 이분이 강문영 씨 연예 활동에 굉장히 많은 뭐 조언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실 백운산 씨 같은 경우엔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자기가 큰일 하기 전에 무조건 가가지고 그래요? 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진짜? 여쭤보는 분으로 유명한데 가봤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비싸서 못 가죠. 비싸구나. 예약이 안 됐구나. 예, 예약이 안 되죠. 그때 알았으면 중간에 저는 여기 문어 선생님께 다음에 될 거야. 이런 거 그 정도로 믿고 나갔는데 안 됐잖아 이번에. 그 정도로 유명한 불을 분이에요? 받고 항상 나오시죠. 지금 지금 이준석 씨가 얘기했듯이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많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그런데 이 백운산 씨도 신문 연재를 하면서 예전에 종이신문에 맞아요. 그 역술 연재한 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오늘의 운세 뭐 이런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고 여러 백운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어떤 진로 당시에 대권 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예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더 화제가 됐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백운산 씨라는 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뭐 노무현 대통령 대권 도전 관련된 예언이랑 그리고 2002년에 우리가 한국 축구 4강 갈 거라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때 그걸 예상해서 유명해지신 진짜요? 어딥니까?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사실 뭐 우리가 뭐 인식하기로는 새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는 좀 각별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는 어렵죠. 사례가 많잖아요. 근데 두 분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친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강문영 씨가 했던 말을 돌이켜 보면은 새아버지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새아버지가 강문영 씨를 아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냐면 새로운 남자를 선택할 때 궁합을 먼저 아버지한테 그렇겠죠. 한다고. 와. 나라도 보겠다. 그럴 것 같아. 근데 뭐 관계가 아무리 돈독해도 왜 신뢰는 별개의 얘기일 수 있잖아요. 점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도 뭐 예를 들면은 공채 탤런트 합격했는데 너무 일거리가 안 들어와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27살이 되면은 잘 될 것이다. 탑배우가 된다고 예언했는데 나중에 그 나이대가 되니까 정말로 셰프 퀸이라는 이분이 요하기 좋네요, 확실히. 배우 같은 떠나다. 것도 역할이 많이 좋은 게 들어왔던 거죠. 근데 진짜 잘 보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맞아. 저는 딱 2번 봤는데 2번 다 그분이 완벽하게 저를 맞추셔가지고. 미래를 맞췄나요? 네. 저는 그 뒤로 절대 뭐 다시 뭐 어딜 보러 가거나 하진 않아요. 제가 뭐 그런 걸 믿질 않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하도 힘들 때 나 가니까 따라서 그냥 물어나 봐라 자꾸 그런 선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네. 갔어요. 갔는데 아니 뭐 오르막길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그렇게 꽉 막힌 곳에서 살면서 뭘 그렇게 일이 잘 풀리길 바라냐고 제가 사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딱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그렸다고. 예, 제가 사는 집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논현동이라고 그 알아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딱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안 좋은 터라는 거죠. 저보고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서남 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네, 서남 쪽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서 서남 쪽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정확하게 2월 15일 날 이사를 가고 나서 바로 2월 16일 날 전화가 한 통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해보지 않겠냐고. 나 가니까 따라서 그냥 물어나 봐라 자꾸 그런 선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네. 갔어요. 갔는데 아니 뭐 오르막길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그렇게 꽉 막힌 곳에서 살면서 뭘 그렇게 일이 잘 풀리길 바라냐고 제가 사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딱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그렸다고. 예, 제가 사는 집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논현동이라고 그 알아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딱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안 좋은 터라는 거죠. 저보고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서남 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네, 서남 쪽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서 서남 쪽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정확하게 2월 15일 날 이사를 가고 나서 바로 2월 16일 날 전화가 한 통 와요. 음악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해보지 않겠냐고. 잘 되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진짜 또 선배가 간다고 그러길래 그냥 한 번 더 따라가고 그러니까 또 갔어요. 갔는데 이상민 씨한테 왜 갑자기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동차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서 MC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근데 이제 물론 신기하다. 어디야? 아니 이게 좀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강명 씨 같은 경우는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2번 이혼할 거라고 아버지가 예언을 했는데 어머. 2번 이혼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뭐 완전히 특정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화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지금 얘기 자체가 아니, 이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역술인 아버지의 조언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소문 외에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강문영 씨를 네. 좀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소문들이 있었죠? 또 깜짝 놀랄 만한 소문이 또 도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강문영 씨가 좀 이렇게 화려하고 어떤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죠? 어떤 소문이죠? 강문영 씨가 뭐 화두개에 있었다. 에이. 소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인터뷰도 사실 소문도 한 바가 있었어요? 있어요. 워낙에 좀 이렇게 얼굴이 화려하고 이렇게 팔린 분이 화두개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소문이니까. 어쨌든 저도 뭐 들어봤는데요. 제 뭐 인생의 3대 말도 안 되는 소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룸사롱에 새끼 마담이 됐다 이런 소문인데. 있었어요, 분명히.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문이었는데 이제 강문영 씨가 각종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뭐 그냥 앞다투어 안 좋은 소문들이
펼쳐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강문영 씨를 둘러싼 카더라 통신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재벌가와의 불륜설, 정재계 인사와의 열애설, 뭐 온갖 스캔들이 정말 난무했었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99년도에 N 회사의 명예회장 조 모 씨와의 결혼설이 있었어요. 함께 뭐 여행도 다니고 집도 서로 왕래를 하고 뭐 상견례까지 있었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조 모 씨, 우리나라 대형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또 알려졌는데 만약에 강문영 씨와 이 조 모 씨와의 관계가 잘 발전이 됐다면 역술인과 기독교 집안의 만남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조 씨는 이제 사실 연예계 여자 연예인들하고 많이 그런 스캔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결혼한다더라, 뭐 실제로 만나고 뭐 골프장에서 골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도 아주 구체적으로. 강문영 씨는 이분과 결국 헤어졌고요. 헤어진 이유가 혹시 글쎄요. 아세요? 그거는 그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도 친구 관계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서로 뭐 연락도 하고 왕래를 할 정도로 좋은 관계는 유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더 이상한 루머와 소문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문영 씨가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요. 허위사실 유포한 악플러들을 다 고소하기도 직접 고소하기도. 김가연 씨가 좀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에는 뭐 악플러를 고소도 할 수 있고 뭐 사과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 강문영 씨 때는 그런 소문이 있어도 혼자서 사퇴돼서 그 마음이 훨씬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요즘 이런 썰이 유포되는 경로 중에 하나인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최근에 그 운영하는 그 업체, 페이스북은 어차피 둘 다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앞으로 명예훼손성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는 좀 수사 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겠다라는 취지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떤 명예훼손될 기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IT 같은 것들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를 사실상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강남 패치 잡힌 것도 그런 취지겠죠. 안 걸릴 줄 알았다고 그 사람은 인스타에서 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협조를 했죠. 협조를 했죠. 해야죠. 그분 상당히 그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우회해서 IP도 이렇게 VPN이라는 걸 쓰고 계속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강문영 씨를 향한 수많은 관심만큼이나 또 그녀의 컴백을 환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그녀의 컴백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번에 불타는 청춘 이게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환영했지만 반면에 악플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근데 이 부분 그 이유는 사실 외모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악플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소속사 식구들은 전전긍긍했대요. 이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고 했는데 강문영 씨 보통 강한 멘탈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랬대요. 야, 어느 땐 내가 내 얼굴 봐도 깜짝 놀라.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니? 이랬대요. 쿨하다. 정말 쿨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강문영 씨의 행보를 한번 저희가 점을 쳐볼까요? 솔직 당당녀로 돌아온 강문영. 예전 인기 회복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처럼만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쿨하게. 성형설을 그렇게 인정하셨듯이 그 이미지 그대로시면은 요즘 그런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 나이대로 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업계에 있으면서 강문영 씨뿐 아니라 이 세대에 활동했던 분들이 성공하게 될, 물론 옛날처럼 막 초스타가 되진 않겠지만 아주 인기 곡선이 상승 곡선을 끓이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역술 같아요. 이거 뭐 전문가로 얘기하는 건 역술이 아니고. 저는 이제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로서 봤을 때 강문영 씨의 그 방송 컴백 그리고 또 연기자로의 컴백이 왜 기존에 박준금 선배, 박준금이라는 여배우가 있잖아요. 한동안 쉬었다가 컴백하면서 새로운 캐릭터들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멋진 여배우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저도 바랍니다. 후배로서 그 중장년층의 이제 많은 여배우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 색깔 있는 캐릭터를 계속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또 저희도 믿고 끌려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저런 모습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강문영 선배님의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90년대 스타일로 한번 뭐야 90년대 드라마관 여신의 비환 톡 여배우 강문영 씨의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네, 저희 풍문으로 들어쇼가 강문영 씨를 팍팍 응원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도 나와주세요. 너무 네. 좋다. 네. 도사 같아. 병역 비리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분이죠. 바로 MC몽 씨의 컴백 이야기. 고의발치. 일부러 뺐다는 거죠. 군대 면제받기 위해서. 뽑아야 되는 것 때문에 뽑은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 또 하나 뜨거운 논란이 이 이단 옆차기의 멤버로 MC몽 씨가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MC몽이야. 이건 완전 풍문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이번 풍문의 주인공. 병역 비리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분이죠. 바로 MC몽 씨의 컴백 이야기입니다. 네, 한때 대세 예능인이었던 MC몽 씨가 안타깝게도 병역 비리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수많은 비난과 또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9월에 컴백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풍문의 주제는 바로 병역 비리 논란, MC몽, 알고 보니 활동 중이다. 어떤 얘기죠? 그 활동 하고 있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사실 MC몽 씨 하면은 노래로만 따지면 히트곡 진짜 많습니다. 너무 MC몽 씨, 많죠. 그죠? 서커스 이런 거 뭐 굉장히 누구나 들어도 흥이 나는 신나는 노래들. 하여튼 노래들로 이렇게 잘 알려주셨던 분이 갑자기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이렇게 됐었죠. MC몽 뭐 98년도에 피플크루 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로 하면서 이제 논스톱 시트콤에 나가면서 스타가 됐죠. 예, 거기서 뭐 그렇지. 갈비 같은 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항상 배고픈 사람으로 출연했어요. 너무 어울려. 그때는 논스톱에 나가면 무조건 히트, 맞아. CF 많이 찍고 하는 맞아요. 그 스타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런 청춘 시트콤은. 그리고 이제 각종 예능 프로에 출연할 때 그때 저도 생각납니다. MC몽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예능 쪽에서 아주 발군에 활약을 했고요. 특히 메인 MC들이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세에서도 웃길 수 있는 닌자 같은 그런 예능인이죠. 아니 근데 뭐 MC 몽 씨뿐만 아니라 항상 뭐 인기 있으신 스타분들에게 따라다니는 건 대중들의 진짜 더 크나큰 집중적인 관심인 네. 것 같은데 그때 딱 안 좋은 사건이 터졌던 것 같아요. 인기 절정일 때. 맞아요. 하필이면. 그게 뭘까요? 뭘까요? 병역 비리 논란입니다. 당시에 공익근무를 마치고 방송에 복귀한 김종민 씨가 있었어요. 김종민 씨가 1박 2일에 합류하면서 함께 방송을 했는데 김종민 씨랑 동갑인 MC몽은 왜 군대를 안 가지? 라는 의문이 의혹으로 번지면서 이 발단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군 면제받았다는 기사가 이제 나오니까 딱 그렇게 의혹을 일게 됐는데 MC몽 뭐 방송 나오고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한 번도 군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군대 갈 나이에 면제가 됐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면제가 됐느냐에 간지 초점이 쏠린 거죠. 그렇다면 MC몽 씨는 왜 면제를 받게 된 거죠? 그때 나왔다는 기사가 네. 뭐였냐면 9개 치아를 불법적으로 발치를 해서 그것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라는 거였고 소송에 들어갔을 때 이제 검찰이 밝힌 거는 총 12개의 치아를 뽑았어요. 12개의 치아를 뽑았고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불법적으로 뽑은 거다. 뽑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해서 이제 소송에 들어갔던 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발치를 하고 이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만 군대를 안 가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계속 없이 잘 살았던 모르겠어요. 거예요? 12개 없이 계속 살았다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당시에 나왔던 게 분명 이제 고의발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고의발치. 그렇죠. 일부러 뺐다는 거죠. 군대 면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군 면제 나이가 될 때까지는
뭐 임플란트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연예부 기자 정말로 치아 전문가들이 됐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35번 치아였는데 35번 치아를 뺐냐 안 뺐느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고의 발치가 이게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번 위에 있어요? 이게 치아가? 이걸 뽑지 않았어도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근데 이거를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가 말을 해줬고 이걸 상관없다 군대랑. 근데 정말로 뽑아야 되는 것 때문에 뽑은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법정이 났죠. 이거는 그런 군 문제 때문이 아닌데 뽑은 게 된 거예요. 그럼 고의 발치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걸 주장한 거죠. 그 문제가 됐던 치아가 그거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남자 연예인들 특히 톱스타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그게 어떤 부수적으로 다시 복귀해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일찍 가기도 하고 자진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요 당시만 해도 사실은 연예인들이 남자 연예인들이 인기 절정에서 군대 갔다 오면 약간 끝이다. 이런 조금 조급함들이 불안감들이 셌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MC몽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그 트렌드가 군대 갔다 오면 또 잠깐 다시 바뀔 수도 있고 그래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번 주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참석 못하신 이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기 이런 게 있어요. 그 MC몽 씨가 이제 그 신검 받을 때쯤의 분위기라는 거는 이때 뭐 발치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라는 것이 사실 어쩌면 좀 나도 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기준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냐면 뭐 시력이라든지 그 당시에 시력 기준이 굉장히 좀 낮았었기 때문에 웬만큼 눈 나쁘면 또 공익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체중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체중 미달. 저체중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보면은 그 경계선에 진짜 한 1-2kg 정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고의로 살을 빼는 것까지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고의로 살을 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C몽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막 손에 땀이 안 나면. 그리고 이거 외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꼭 연예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때 보면은 프로야구 선수들 그 사구체 신념이라는 걸 엄청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때. 근데 그거 뭐 방광에 뭐 약물을 주입하고 이런 것들로 사실 그 경계선을 조금만 넘으면 군대 면제 또는 자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즘은 전혀 뭐 그런 기준이 다 많이 상향돼 가지고 예를 들어 오히려 대중의 반응도 뭐 눈이 나빠서 못 간다 그러면은 뭐 돈도 있는데 라섹 좀 하면 되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근데 치아가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는 여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진짜 치아가 없으면 군대를 못 가요? 근데 사실 치아가 없는 거 자체 뭐 한두 개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겠지만은 너무 많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 한 4-5개 없다 그러면은 군대에서 보면은 군대라는 조직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단체 생활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화된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질병들도 보면은 사회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약만 먹으면 괜찮은 질병들 같은 것들도 군대에 있으면 그 약을 계속 공급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군대 면제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근데 12개나 없었으니. 이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면은 특수한 형태의 음식물을 제공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면제를 해준 거죠. 그런데 MC몽 씨의 병역 사건이 유난히 쉽게 끝나지 않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강일홍 부장님. 맞습니다. 사실 MC몽 경우에는 그 치아를 일부러 뺐느냐 안 뺐느냐, 의도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면제를 받기 위한 어떤 행위였느냐. 그 때문에 법리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오랫동안 이어졌고 이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이 많이 논란이 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실제로 실제 그 당시에 치아를 뽑았던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증언에 따라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생리를 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 다른 그 정황들이 굉장히 의혹받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MC몽 씨가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 이를 뽑은 게 아니라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뽑아야 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미 뭐 대중은 군대 안 가려고 수쓴 거 아니냐, 치과 의사한테 돈을 주고 뭐 그러고 뒤에서 합의를 받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억측을 나오면서 MC몽 씨는 조금 설당을 돌아올 기회를 놓친 거죠. MC몽 씨가 그거를 해명할 때 MC몽 씨나 치과 의사하고는 말이 같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부러 뺀 거 아니라 분명히 치료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네티즌 수사대가 발견해낸 겁니다. 뭐냐면 MC몽 씨가 인터넷에 치아를 빼면 군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질문한 게
찾아낸 거죠. 지식인의 물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MC몽에 대한 신뢰가 툭 떨어진 겁니다. 이 법정 공방이 일어났을 때 5차 공판에서 정모 씨라는 MC몽 지인 치과 의사가 나와서 정말 충격적인 증언을 해서 약간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네. 자기가 돈을 받고 MC몽의 생리를 뽑아줬다. 그래서 8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증언을 한 거예요. MC몽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돈을 주긴 줬나 봐요. 그 돈은 투자금 회수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결국엔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증거 불충분,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라고 났어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이 났죠. 아니 무죄 판결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처벌을 받은 거죠? 이게 대중이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치아를 발치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안 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치아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MC몽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아직도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그거에다 치아 때문에 안 간 거 때문에 댓글이 달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어쨌건 법원에서 무죄가 났고 이거를 이제 검찰이 인정하지 않아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집행유예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군 입대를 2번 연기했어요.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그러니까 당시 병역 브로커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고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 방법을 2번을 이용한 게 정황이 발각돼서 이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돼서 집행유예를 받은 거지. 치아 발치 때문에 이 죄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대중은 어쨌건 치아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셨을 때는 MC몽 씨가 고의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법원을 믿어야죠. 우선은 룰에 따라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법원은 들여다보거든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특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치과 의사분만 해도 거의 한 6분 가까이 그 법원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뭐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무죄가 나온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 중에 의심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MC몽 씨 경우에서 봐도 마찬가지지만 의혹이 갈 만한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뭐 오비락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이 군 입대할 그 무렵에 하필이면 의의 발치와 관련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법은 무죄 판결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부분에서 의혹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이후에 MC몽법이 생겼을걸요. 몇 번 이상 군대 연기가 안 된다. 뭐 네. 진짜요? 그러니까 당시 이 사건 때문에 입대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요. 결국 MC몽 사건 이후에 병무청에서는 입대 조건을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특히 이 치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조정을 했고요. 이거 외에도 보면 뭐 그 당시 뭐 한 건씩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 건씩 이제 규정이 강화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프로야구 선수들 얘기할 때는 그 힘줘서 고혈압 판정 받는 거. 아, 맞다. 네, 그것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이라 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그거 기준이 강화되기도 하고요. 또 사이시 때문에 그것도 그 산업기능령 근무 요건도 강화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건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합니다. 아니 사실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논란을 빚는 와중에 병역 논란이야말로 조금 빠져나오기 힘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이렇게 누구나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고 나는 끌려갔어. 나의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나의 뭐 남자친구, 뭐 오빠, 동생 다 이렇게 가족들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평하게 룰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뭔가 피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결과는 쭉 계속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일 빨리 갔다 왔다면 그냥 이 모든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그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니 우리나라는 병역 논란으로 대통령도 사실 선거에 큰 영향 끼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나왔거든요.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40kg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근데 다 심증으로 이제 다 의심을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법이랑 좀 별개로 보는 것 같아요. 병역 문제는. 근데 반면에 송승헌 씨나 장혁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사고 최신염 얘기 계속하지만 2001년에 박노왕 원사 사건이라고 엄청난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사고 최신염. 그때 이제 지금 송승헌 씨, 장혁 씨도 같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두 분이 선택한 게 그래 바로 입대하자. 그래서 바로 입대를 하셨고
복귀하셨을 때는 이때가 다. 그럼요. 입대가 답이에요. 입대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대가 답이라는 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게 MC몽은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자기 입대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이가 제한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30살, 뭐 이제 만으로 해서 30살이고 31살 때가 돼까지 갈 수 있고 없고가 되는데 딱 그 나이가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죄 판결 안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35, 6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병역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아서 발치로는 또 갈 수 없게 되는 요상한 상황이 됐고 그때 한참 병무청하고 MC몽 씨 소속사랑 막 약간 감정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미운털이 좀 박혔다. 욕은 욕대로 먹었죠. 그렇지. 그래서 가고 싶다 했는데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왜 안 가냐 간다고 했더니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맞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사실 뭐 어쨌든 유승준 씨는 다시 뭐 군대를 가지 않은 걸로 인한 또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국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유승준 씨만큼은 아니어도 MC몽 씨 역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모든 공식 활동을 접고 오랜 자숙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근데 또 최근에 조금 연기가 되긴 했더라고요. 조금 연기가 돼서 원래는 9월 한 뭐 중순쯤, 근데 이제 아마 9월 말쯤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이렇게 좀 연기됐다고 그러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컴백은 그 사건 이후에 재작년이죠. 2014년에 미스미 오알 디스미. 뭐 아니 또 2015년에도 사랑범벅이라는 걸로 그래서 음원 차트로는 1위를 했고 또 뭐 단독 콘서트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활동만 하지 않았지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해왔고 막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하반기에는 컴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결정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방송 활동을 안 했지만 2년 동안 스리슬쩍 활동 계속 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 활동을 안 해야만 자숙인지 아니면 활동하면서 마음속으로 자숙을 해야 그것도 자숙인지 대중들의 시선이 과연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방송하시다 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결국에는 지금 나가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본인이 모르죠. 도사도 아니고 지금 나가면 날 반겨주겠지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송하시는 분들도 뭐 웹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컴백하시고 나중에 다른 활동 하시는 게 있는 것처럼 제 생각엔 MC몽 씨가 이 정도 활동으로 좀 여론 살피는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봐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정말 그냥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면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었겠죠. 뭐 많은 연예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근데 본인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명났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보답 내지는 뭐 자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비 걸 수는 그리고 언제 나와도 그럴 것 욕해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죽기간이 뭐 정말 죽기 하루 전날 나와도 욕을 할 거예요. 지금 정서상으로 그러니까. 네, 사실 MC몽 씨가 제대로 된 자숙 기간을 거쳤다 아니다 정말 참 말이 많은데요. MC몽의 자숙 기간에 또 하나 뜨거운 논란이 또 제기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단 옆차기 아시죠? 이상민 씨? 당연히 알죠. 네, 저는 알죠. 알죠. 일단 옆차기. 너무 유명하지. 뭐 유명한 작곡가 팀이죠. 뭐 좋은 노래들을 너무 많이 작곡팀이죠. 내놓는. 이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단 옆차기 하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용감한 형제 이러니까 한 명이잖아요. 네. 이단 옆차기가 아직도 한 명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곡가 팀이고요. 네. 그때만 활동할 때만 해도 박장근 씨나 마이키 씨였고 이제 지금은 뭐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챈슬러 씨라는 분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처음 했던 게 2012년에 엠블랙의 전쟁이야. 이걸로 이단 협착이 처음 거의 데뷔다운 데뷔를 했었고 그 뒤로 정말 엄청난 히트곡을 많이 만들어냈었죠. 아, 히트곡뿐만 아니라 뭐 시스타, 백지영 선배님, 뭐 걸스데이 굉장히 너무 무궁무진하게 되게 많으세요. 곡 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요계에서는. 네, 문제는 이제 이 이단 옆차기의 멤버로 MC몽 씨가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MC몽 씨가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정말요? 아, 그래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완전 풍문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냥 아이 소문이겠지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노래를 들었는데 아 너무 MC몽이야. 아, 그런 느낌이 분위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느낌이 있었어. 쭈뼛거릴 때가 어제긴 대구림
변했어 이제 다시 느낄지 모를 순간이 지났지만 이제 너와 나 비밀이 없는 사이가 음악을 한 곡 만들기 위해서 작곡 하나가 음악을 만드는데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면 작곡가 나온 사람들이 가장 좋은 히트곡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팀이 만들어지는 건 누군가는 무대 위에 섰던 경험으로 대중들이 원하는 걸 아니까 네. 그 포인트를 어떤 한 곡에서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파트를 맡는 친구가 있고 작곡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멜로디와 편곡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랩이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또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중간에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잘 넣는 친구들이 있고 이런 장점들이 만나서 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팀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금방 많은 곡들,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한마디로 어떤 회사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MC몽이 사실은 뭐 이단 협차기에 소속됐다 안 됐다 뭐 예전에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단 협차기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단 협차기에 소속됐다라는 얘기를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정을 한 걸로.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 전에까지는 뭐 맞냐 아니냐였지만 인정을 한 뒤로 좀 국민들의 분노를 좀 많이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 또 그랬을까요? 대중들의 입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라는 입장이었죠. 처음에 이 소속사에서는 MC몽이 이단 협차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활동은 계속 이어왔었고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몇몇 가수들은 SNS를 통해서 MC몽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 고맙다는 뉘앙스를 봤을 때 곡을 줘서 고맙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은 이런 점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MC몽 씨가 당당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오히려 나와서 내가 활동하기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굳이 사례를 비슷하게 제가 뭐 다른 업종의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 보면은 검사하시다가 예를 들어 좀 큰 사고 일으키신 분들, 예를 들어 좀 민망한 사건 일으키신 분들 이런 분들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생계 이어나가는 거에서 아무도 지금 추적해서 뭐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보면 과거에 우리 뭐 좀 음란 행위를 해서 걸리신 분이라든지 네, 변호사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럼 사람이 당연히 뭐 생계를 먹고 이어야지 살아야지. 그런 네. 거에 있어서 이해하는 건데 예를 들어 MC몽 씨가 나와서 본인이 진짜 대중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음악성 바탕으로 작곡 활동 정도 하는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MC몽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의 이름 자체가 가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장은이랑 친구는 같은 팀으로 이제 래퍼로도 활동을 시켰던 친구고 음악적으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음악을 만들었는데 막상 이게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입장이 MC몽으로 나가면 너가 되게 피해볼 것 같은데라는 오히려 안 차원.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그냥 빼줘. 나는 뭐 그냥 나는 없는 걸로 해라고 해서 그냥 시작된 일이 뭐 이렇게 계속 그냥 이어진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쉴 때 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요리하는 거. 그래서 밥 장사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름 지을 때 보통 다른 연예인 같으면 누구누구의 뭐 이거를 하잖아요. 배현정 저는 소머리 그거를 국밥 뭐 이렇게.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 가게 이름에 홍석천의 이름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게 붙으면 나야 라고 알아주세요 한 게 시그니처로. 앞에 마이라고 제가 해놓고 계속 뭐 오픈하면 마이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가게 오픈해서 손님들이 와서 제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제 가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게이가 하는 가게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상처가 돼서 그다음부터는 내 이름을 절대로 앞으로 내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3, 4년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히 알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풍문쇼 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 요즘은 것 자신감이 같아요. 넘쳐가지고 가면은 태양신처럼 이렇게 그린 포즈로 자기 얼굴 막 테이블마다 앉아서 셀카 찍어드리고 애기들 그렇게 같이 싫어하는 그려놓은 초상화 이렇게 앞에 놔두고 있잖아요. 지금 홍석천 씨가 한 얘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단 옆차기도 본인이 뭐 나서고 싶었지만
너무 좋은 노래인데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뒤에 숨어 있지 않았나. 맞아. 되게 비슷하네요.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축됐다고 아까 표현했는데 정말 그랬었고 모든 대중이 다 자기를 욕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불거져서 나와서 이단협착의 MC몽이 된 게 정말 웃겼지만 민 씨가 좀 호탕하신 분이죠. 네. 민 씨가 자기 공연장에서 몰랐어요? 이단협착이 MC몽이에요 라고 자기 관객들한테 말하면서 그게 이제 퍼지면서 기사화도 되고 그 뒤로 이제 방송에 나서 한 번 더 못을 딱 박아주면서 이제는 좀 많이 대중 공론화가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호탕하다고. 아, 그러면 MC몽 입장에서는 이단협착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공개를 안 했으니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관계자들에게 물었을 때도 한 절반 정도는 아까 말처럼 풍문이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던 사람, 그 장근이랑 그런 애들 만드는 건데 이렇게 절반은 뭐 암묵적으로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팀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진실은 몰랐죠. 당사자는 알았겠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기에 다들 실수는 저지를 수 있고 정말 누군가의 삶을 해치는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실수는 많이 저지르면서 살잖아요. 근데 사회 지도층들에게는 참아하지 못하는 비난이나 어떤 자숙기간에 대한 요구를 연예인이 만만하기 때문에 연예인에게는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숙을 요구하는 것도 공평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MC몽 씨가 화난 팬들을 위해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또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작년 말에 팬들의 그런 결혼식에 네. 직접 가서 축가를 불러주는 이벤트 같은 거를 많이 열었거든요. 작년 9월에 열었던 단독 콘서트에서 결혼을 앞둔 그 팬들한테 축가를 불러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제주도, 포항, 남원 이렇게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축가를 불러줬어요. 이게 SNS에 되게 떠돌아다녔어요, 영상들이. 네. I love you, thank you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딱이죠, 그거. 아, 저 영상에 지금 그럼 팬을 위해서 지금 축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결혼식장이에요? 네, 저건 자숙행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람들이 믿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설마 MC몽이 근데 팬의 입장에서는 직접 와가지고 축가를 불러준다는 거는 또 특히나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해준 거는 정말 추억을 그럼요. 그 사람한테 심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팬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와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은 뭐 자숙이다? 혹은 선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동의가 안 되고 그냥 팬들과의 의리 있는 스킨십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도 이제 어떤 환호가 그리웠을 테니까 했던 어떤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자숙 기간에 무슨 선행을 하고 뭐 저런 이벤트를 하고 이러는 연예인들한테 야 보여주기 아니냐 저거 무슨 뭐 악어 눈물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거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어차피 이거에도 욕먹을 거 알고 저거에도 욕먹을 거 알면서도 움직이는 건 제 마음은 마음속에 진짜 이런 걸로라도 제 마음을 사죄하는 표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용기거든요. 작은 용기인데 사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진실된 마음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해해 주는 분들이 늘어나주면 뭐 네. 저런 활동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또 좀 안 좋은 시선과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고 조금씩 그렇죠. 이제 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최근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 그 콘서트, 해외 콘서트를 한번 갔다 왔고 현아랑 같이 갔다 왔고 최근에 대학 행사도 갔었거든요. 가기 전날까지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욕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대에 올라갔는데 정말로 모두가 환호를 해주고 모두가 신나해줘서 정말 희열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또 MC몽 씨가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모습 보면은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제가 드는 하나 걱정은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때문에 나왔을 때 옛날에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주 소수의 분노하는 팬들이 있고요. 다수의 MC몽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팬 이걸 떠나서 어떻게 됐나, 그동안 잘 지냈나, 뭐 업그레이드 됐나 이런 걸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가지고 못하면 큰 실망을 안겨줄까 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자기 컨텐츠가 확실할 때 또 준비가 됐을 예능 프로 나오면 확실히 재미나게 할 수 있을 때 자기 디스해가면서 할 수 있을 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확실히 와서 자리 잡지 않으면 MC몽 씨는 되돌아온 것만 못한
일이 되는 거니까 준비를 잘해서 진짜 네. 보란 듯이 흥하는 프로에 잘했으면 나와라. 좋겠다. 지금까지 네, 섭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잘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풍문은 저랑 엄청난 친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한때 예능의 블루칩으로 불렸던 이분. 머리 아프고. 잘한다. 와 연기 잘한다. 괜찮았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연기 소질이 좀 있나요? 연기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풍문의 주제는 바로 탁재훈의 복귀. 이상민이 예언했다. 사실은 그 복귀를 제가 예언한 거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음악의 신 시즌 1을 하면서 탁재훈 씨 좀 같이 뭘 좀 찍으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계속 스케줄 못 잡아가지고 저를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계속 야 내일도 안 되겠다, 모레도 안 되겠다. 그러다가 탁재훈 씨가 당시 했던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나와서 겸사겸사 이제 찍으러 갔는데 그때도 이제 재훈이 형 스타일로 별로 이렇게 신경 써서 잘 안 찍어주길래 한마디 했죠. 나는 재훈이 형을 3년 쉬게 할 거야. 그리고 음악의 신 시즌 2의 주인공으로 나올 거야. 와. 라는 얘기를 그냥 그때 툭 던졌는데 됐네. 그러고 잊었어요. 탁재훈 씨도 제가 그 말 한 걸 그냥 잊고 그냥 지나다가 음악의 신 시즌 2의 티저로 그 화면이 나온 거예요. 소름 돋았겠다. 돗자리 이렇게 까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년 동안 괜찮겠습니까요? 아니에요. 말이 씨가 대테테테. 네네. 테테테. 탁재훈 씨가 네. 그 전매 특허 이미지가 정말 얄밉지만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맞아. 그런 네. 캐릭터잖아요. 약간 깐족깐족한 그래서 깐족깐족하는데 또 미워하긴 또 좀 네. 사랑스러워. 하여튼 그런 분위기라서 컴백을 해서 만약에 예능에 나오면은 아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라디오스타 보셨습니까? 네. 아, 여지없이 분위기 화제 띄워잡으시더라고요. 여지없이 옛날 그 분위기 바로 나오더라고요. 되게 조심조심 치실 거 다 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 모습 보고 살아있구나 아직. 네, 아직 살아 있어요. 사실 탁재훈 씨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복귀가 자연스러웠잖아요. 네. 네, 저도 탁재훈 씨가 최근에 나오는 방송 다 봤는데 정말 그때 그 느낌 그대로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여서 팬으로서 즐거웠던 기억이 나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이상민 씨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언한 대로 네. 올 3월에 이제 탁재훈 씨 음악의 신 2로 복귀를 했는데 뭐 그 복귀하면서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다 예능감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내가 나왔다, 내가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만만한 그런 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반응 괜찮습니다. 좋았습니다. 탁재훈 씨가 그때 이제 음악의 신 시즌 2를 하면서 기자 그 발표회 간담회를 네. 이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그때도 거침없는 발언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탁재훈 씨한테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변해서 앞으로 조금씩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또 오시면 되지. 네, 얘기를 할 정도로 탁재훈 씨의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스타일대로 사실은 자기는 이렇게 그냥 살래. 난 이렇게 그냥 할 거야. 뭐 나한테 네가 뭐라 그러지 마 하면서 이제 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예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미지 되게 부러워요. 그럼요. 그냥 우리가 또 쉬면 되지 이러면 쟤뭔 저런 말을 해? 미친 거 이럴 수도 아니야? 있는 막 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탁재훈은 근데 가능하죠. 가능해요. 아무래도 최대형 부러워요. 작가님은 탁재훈 씨를 좀 잘 아시죠? 그럼요. 제 거 하다가 썼잖아요. 너무 잘 알겠다. 난 그 형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쓰면 되지. 왜냐하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찬바람이 불면 개편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MC 보리 흉년입니다. 쉬는 MC만 있고 새로 나오는 MC는 없는데 탁재훈 씨가 하나 물리에 떠오르면서 모든 프로그램에 저도 뭐 마찬가지로 자 탁재훈부터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어디에 뭐 기사에 보면 MBC 어디에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이렇게 캐스팅이 많이 돼가지고 그럼 뭐 이상민한테 연락해보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하여튼 이상민 씨도 상종가예요 지금 막 그런데 이제 탁재훈 모시기가 시작됐고요. 본격적인 활약은 아마 가을 개편 때부터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예능의 신이라고 불리는 탁재훈 씨. 이 탁재훈 씨에게 긴 자숙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숙을 하게 됐나요? 오늘 어둠의 이야기는 다 제가 하는 것 그렇네요. 같은데요. 네. 총대를 매셨네요. 한정 기자님이 없으셔서 그런가? 탁재훈 씨는 2013년도에 이수근 씨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
를 얻게 되죠.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불법 도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외국 프로축구 경기에 예상 승리팀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걸고 배당금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게 바로 이른바 맞대기라고 했죠. 맞대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탁재훈 씨는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게 되고 어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뭐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던 게 같은 멤버였던 신정환 씨의 몰락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또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을 때 다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혼자 걸린 게 아니라 연예인 상당수가 걸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사실 수억 대 수십억 대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사실 놀랐지만은 상습 도박으로 걸린 거거든요. 뭐냐면 아까 축구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축구 이런 거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20만 원씩 걸면은 그게 합쳐지면은 1년이면은 뭐 몇 억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 명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법정에서도 다툼이 치열했죠. 뭐 신정환 씨 라디오스타 하다 하차하셨고 탁재훈 씨는 또 비틀즈 코드 하다 하차하셨고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때 뭐 많은 분들이 특히 MC 예능 쪽에 타격이 심해가지고요. 제작에 많이 빨간불이 켜졌고요. 뭐 이미 제작했던 거는 편집해내고 그때 약간 아수라장 같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탁재훈 씨가 당시에 좀 더 비난을 받았던 게 청탁 문제가 좀 연루가 됐었는데 이 도박 문제가 이제 연루됐을 때 2012년에 2009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뭐 경찰관, 그러니까 당시 연예인 해외 원정 도박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을 유흥업소에서 만나서 접대를 하고 청탁 비용이죠. 청탁 비용으로 2, 3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 때 이제 탁재훈 씨가 이수근 씨랑 같이 그 의혹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전면 부인. 그러니까 뭐 당시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잘 나가던 연예인이 어떤 의혹이 그런 불미스러운 의혹이 있을 때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증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 발목을 또 잡게 됩니다. 근데 사실 두 사람을 믿고 있었던 많은 팬들한테 나중에 차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수사 결과가 나오고 흘러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실망을 안겨줬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 후에 탁재훈 씨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또 자숙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또 일을 겪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또 하게 되죠. 이혼 사건이랑 혹시 도박 사건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럼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그것과 연달아서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탁재훈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근데 아내가 반소를 또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 6월인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화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혼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닐 텐데. 뭐 화제라기보다는 어떤 충격을 오히려 안겨줬다고 하는 게 더 표현이 적절한데 그 탁재훈 씨가 3명의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었다. 3명의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하면서 그렇게 밝혔는데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 세 여성을 네. 상대로? 그러면은 그 탁재훈 씨의 내연녀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일단 아내의 주장은 이랬어요. 편집숍 동업자, 외식 사업을 했던 동료, 그리고 후배 여자친구. 라는 주장은 그랬어요. 하지만 탁재훈 씨는 당연히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했고 결론도 그랬어요.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사실 무근이지만 사실 언론에 비춰지는 또 오늘 또 다시 언론에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본인이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 아픈 그렇죠. 그런 일들이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정말 마음고생 너무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탁재훈 씨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결국 이혼 소송 10개월 만에 합의 이혼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탁재훈 씨 부부가 처음 만날 때도 이게 기업 대 기업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죠.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따가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게 몰아서 들이닥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좀 꽤 편해지신 것 같아요. 셀프 디스도 하시고 또 시청자 입장으로서 그게 또
웃으면 안 되는데 또 그걸 너무 재밌게 승화를 해주시니까 보는 사람도 좀 다시 복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픈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뭐 탁재훈 씨의 재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상민 씨가 또 친하신 네. 동생으로서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사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탁재훈 씨가 그때 이렇게 힘들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색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말도 막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든 어떤 시간을 보냈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시간을 참 혼자 견디느라 참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뭐 볼 수 있어서 지금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전 탁재훈 씨 보면서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철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전 그게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이렇게 막 철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게 있어서 본인 속은 단단하고 강해졌지만 겉으로 대중과 소통할 때는 그 철없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잘하는 건가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그 오빠 아는데 철이 없어요. 진짜 안 변해요. 없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연예인들이 복귀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참 다양합니다. 또다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연예인들이 일반인과 다른 특권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잣대로 연예인을 평가하지 않는 균형적인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쇼 이번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기 계신 남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만나고 싶은 왕년의 스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강수지 씨 복귀하시고 뭐 하수빈 씨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네, 예쁘시더라고요. 여전히 예쁘실 거예요. 저는 최수지 씨. 네, 진짜 미인이신데. 수지는 다 예뻐요. 저는 예전에 이미연 파와 최수지 파가 있었어요. 맞아. 학교 심지어 거의 맞아, 예전에 그 점점까지 가요. 저 최수지 파였어요. 최수지파. 이미연 선배님. 그렇구나. 사람 민망해라. 그 생각을 못했네. 치셨어. 너무 옛날 얘기를 내 했네. 손이 너무 민망했어. 저는 정윤희 씨 진짜 뭐 하고 계신지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 예뻤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저 혼자 스스로 판단하는 정윤희 저도 선배님 거기 한 표 꼭 던집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많은 연예인을 봤지만 정윤희 씨는 정말 원탑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윤희 씨가 결혼 이후에 컴백 안 한 배우로 남아 있는데 사실 저도 정윤희 씨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외국 스타인데요. 네. 왕조연 씨. 다들 신나셨네요, 지금. 네. 약간 그런 신나는 시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 역시 왕년에 정말 잘 나갔던 분이십니다. 가요계의 대선배님이시고 원조 한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무려 17년 만에 음반을 들고 컴백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 풍문은 양수경의 귀환, 새 아이 때문이다. 빠밤. 양수경 씨, 정말. 네. 노래 진짜 잘하시는데. 네, 최근에 컴백 쇼를 우연히 집에서 보게 됐어요. 저도 봤어요. 채널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놓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뭐 따라보고 있더라고요. 김범용 선배님, 전용록 선배님 다 나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네. 하는데 역시 양수경 선배님 대단한 분이셨다. 그 음악의 향기는 정말 세월이 흘러도 절대 이게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개발 안 된 게 아니고요. 네. 음악이 타임머신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그 순간으로 갈 수 있어요. 멋진 말이에요. 진짜 멋지지 않아? 진짜 작가 같죠. 하는 건 내 스타일 아닌데 말하는 건 진짜 내 스타일이야.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던 멘트였을 때. 나도 원치 않아요. 아니,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노래 잘 못하지만 네. 그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이거잖아요. 모른다고 저보고 부르려고. 5, 6, 7, 8.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입이 이렇게 꼭 이렇게 맞아요. 되시는 특유의 거야. 모양이 있죠.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런 노래였어요. 나 눈물 났었어. 되게 좋은 이상민 노래인데. 씨가 얘기했는데 사실 가수들은 노래를 뭐 6개월만 하지 않고 쉬어도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요. 양수경 씨는 뭐 거의 17년 이상 쉬었다가 네. 컴백을 했는데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노래가 뭐 옛날 그대로 모습이 놀랐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양수경 씨 모습은 그 곡 기억나시죠?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 곡이 진짜 대단히 갑자기. 맞아. 놀라겠어요. 또 없이 그냥. 제가 그때 참 어렸을 당시인데 그 곡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전 뭐 동요만 알던 그런 시절에 그 곡이 아 이렇게 섹시한 노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느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련한 느낌. 이분은 섹시한. 국제가요제에서도 상 타시고 그러셨어요. 전 그 노래 멜로디가 진짜 평생 잊혀지죠. 네.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저는 수경이 누나를 최근에도 봤습니다. 네. 어디서 보셨나요? 아 원래 양수경 선배가 저희 가게에서 아이 그 학교 잔치 뭐 이런 것도 학부모 회식 이런 거 그걸 다 하네요. 복귀 전에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복귀 전에 몇 주 전이죠. 새로 이렇게 홍보 사진, 앨범 뭐 그거를 갖고 오셔서 저랑 한동안 계속 얘기하고 나 드디어 방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걱정도 하시면서 설레이시기도 하고 다시 소녀처럼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감정에서 아 제가 그 앞에서 양수경 선배님의 옛날 노래막이 좀 전처럼 이렇게 하면서 애교도 부리면서 누나 학이 달리고 있으니까 그냥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온 거 콘서트 보고 아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큰 힘이 저는 되셨겠네요. 작년에 작곡가 최준영 씨로부터 이제 양수경 씨가 이제 최준영 씨한테 전화를 있다 그러죠. 걸어서 최준영 씨 나 노래를 다시 해야 될까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준영 씨가 하셔야죠. 음악을 하셨던 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강일홍 쌤 사실은 많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있었죠. 양수경 씨한테. 많이 있었고 양수경 씨는 데뷔는 88년에 떠나는 마음으로 했지만 실제로 우리 대표곡은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런 곡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발라드라도 양수경 씨만의 특이한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창법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뷔한 지 딱 10년밖에 안 된 98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변두섭 대표 하면 예당 변대윤으로 알려져 있죠. 대한민국 모든 댄스 가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예당음향이라는 곳에서 많이 나왔고 연예기획사가 자원개발업체로 바꾸면서 1년 3개월 만에 40억의 주식가치가 올려서 굉장히 화제였었죠. 하지만 그 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사망을 하게 되는. 사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뵀어요. 잘 나가던 스타가 왜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된 건가요? 당시에 이제 소속사 매니저죠. 뭐 우리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예당 변대윤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변두섭 그분이 지금 타계를 했지만 그분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 얘기를 들어간 거죠. 네, 사실 변두섭 대표 하면 양수경 씨의 신인 시절부터 옆에서 함께했던 매니저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함께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서로에게 감정이 쌓이고 그래서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저도 이야기 얼핏 들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보신 분이 이제 정대철 부총재 정치계 거목이신데 이분이 또 보시고 또 온 인사들만 봐도 진짜 사회 저명 인사가 수두룩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받는 그런 결혼이었죠. 뭐 한 3년 전에 이제 타계했던 남편분은 굉장히 연예계에서 유명하신 분이고요. 아주 거대 기획사를 직접 운영을 하셨고 뭐 우리 이상민 씨 너무 잘 알겠지만 룰라, 서태지 또 뭐 이승철 씨나 듀스 이 쟁쟁한 가수들을 다 기획하고 키우던 그런 기획사였죠. 당시에 이제 뭐 90년대에는 덕윤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라인 기획과 함께 양대 레코드사로 예당음향이 가장 큰 회사였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댄스 가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예당음향이라는 곳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SM과 함께 사실은 그 YG가 급부상하기 전에 코스닥 상장이 됐던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의 YG에 많은 또 도움과 조언을 또 주셨던 분이 예당의 변두섭 대표님이시고 변두섭 대표님은 뭐 연예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음반에서는 유통이 안 되면 저희는 앨범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저희도 익히 지금 세대까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양수경 씨도 거의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재벌가에 입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들 많이 보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결혼한 이후로 양수경 씨는 이제 내조에 힘쓰면서 남편의 사업 확장에 일조를 했고 물심양면 그렇게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사업까지 키우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렇게 내조에 힘쓰느라 양수경 씨 또한 17년 동안 언론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의혹과 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중에서 가장 큰 의혹이 바로 40억 주식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억 주식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억? 네, 그게 2009년에 한 1년 3개월 만에 40억 원을 벌었다라는 와우.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의혹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죠. 40억. 원래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가능한 금액이에요? 뭐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지표만 40억이면 있으면. 이거 한 달 만에도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렇죠. 자기가 이 주식이 오를 걸 확신이 있고 돈 다 빌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근데 올릴 왜- 수도 있는 거죠. 왜 의혹이 일으켜졌지? 양수경 씨가 이제 사실 그 연예인 주식 부자 중에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에. 갑자기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양수경 씨는 이제 남편이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가 이제 테라리소스라는 업체를 원래는 방송 쪽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이걸 인수해가지고 자원개발 업체로 바꾸면서 이런 어떤 개발 관련 부분에 투자를 해서 주식가를 올려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1년 3개월 만에 40억의 주식 가치를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업체는 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하다가 갑자기 자원 개발로 바꿨나요, 그게? 뭐 외주 작사가 많아졌고 지금도 물론 많지만 어쨌든 불안한 어떤 수익 구조 이런 거를 좀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뒷얘기도 있습니다. 양수경 씨가 과거에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과도 관련 있는 그 음악적인 걸로 인연이 닿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유전 개발 관련 부분이 이제 연계되면서 이 자원 개발 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투자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하거나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상당히 이제 좀 사회가 시스템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덜한데 좀 후진국이라든지 사회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 나라에 투자할 때는 내 그 나라 핵심 지도층을 안다. 그렇죠. 뭐 이런 정보가 증권가에 유포되면은 그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신빙성을 사람들이 더 부여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리소스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아까 사업하고 있었는데 진짜 양수경 씨랑 그 푸틴 지금 대통령이랑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뭐 자원 개발한다 그러면은 화끈한 이권 하나 받아올 수 있겠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주가가 막 뛰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예당 매니저들이 저희 회사가 유전을 개발하면 작가님 리터당 100원씩 할인될 테니까 기름 넣어 예당으로 오세요. 귀엽다, ETN 귀엽다. 빌딩 있었거든요. 저 서초 지나가지고 맞아요. 있었는데요.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사업이니까 이쪽에서 너무 행보가 다르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많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변 대표님이 굉장히 행보가 빠른 분이거든요. 아마 SF보다도 먼저 상장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렇게 갈 때 갈짓자로 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 주식 상승에 그럼 양수경 씨가 득을 본 게 있나요? 일단은 확실히 주식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뭐 예를 들어 유전을 개발을 한다든지 뭔가 이권을 얻는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적자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양수경 씨도 좀 그 일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손해를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현금화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국 지금 얘기했듯이 유전 개발과 관련된 어떤 실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금방 주식값이 폭락을 했고 뭐 휴지 조각이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거의 한 주식은 푼도 안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폭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그 전에 과연 매도를 한 게 있느냐, 그 주식이 올랐을 시점에 어느 정도 매도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가 알리겠죠. 어떻습니까, 강인홍 국장님? 그럼 그 당시 40억의 주식은 당시에 남편분하고 하와이에 또 그 하와이에 부동산을 또 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양수경 씨는 굉장히 물론
그 연예 기획사가 그 당시에는 정말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음반 유통까지 맡아서 대단한 그 기업이었기 때문에 양수경 씨는 경제적으로는 뭐 당연히 탄탄했고요. 이 주식이고도 뭐 40억 폭락해서 휴지됐다 해도 그 이후에 또 한동안은 굉장히 그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행방에 대해서는 굳이 행방은 뭐 굳이 이 40억이라는 게 뭐 주식가가 폭락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죠. 하지만 그 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네. 양수경 씨 남편인 변두섭 회장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네. 사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뵀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뵀어요. 네, 제가 이제 예당의 그 제작자의 활동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음반사 선급금 채무가 좀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그 부분에 좀 서로 맞지 않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변두섭 대표님을 뵙고 제가 원래 6천만 원이 원금인데 이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한 1억 8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게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요?라고 이제 여쭤뵙고 변두섭 대표님이 그럼 원금에 대한 부분만 네가 마무리를 해라. 원래 선급금의 논리가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좋게 조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나오고 3일 후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너무 슬픈 어떤 시간을 보냈었던 뭐 이승철 선배님도 굉장히 슬퍼했었고 당시 소속사에서는 과로사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수많은 언론이 이제 많은 논란을 불렀죠. 그러니까 예당에서는 당시 과로사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사 나왔던 거 보시면 기억할 수 있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예당에서는 이제 거짓 발표를 한 걸로 이제 고인의 이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거짓 발표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연예계에서 워낙 왕왕 있는 일이라 마지막까지 이제 자살로 마무리를 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어쨌건 일각에서는 그가 그렇게 숨겼던 것과 이런 자살했던 이유가 이 수십억 원에 달했던 채무나 빚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빚 때문에 자살한 거라는 거죠? 그런 시각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변 회장의 사망 사건 이후에 갑자기 예당의 주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변 회장이 생전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조사까지 있었죠. 아니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것도 좀 억장이 무너지는데 회사 돈 횡령까지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하늘이 무너지는 바람에 입장이에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엔 또 시동생들하고 양수경 씨가 좀 법적 분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우 너무 일단 어찌됐든 간에 사실 유머를 떠나서 한 여자로서 남편을 잃은 그 상황인데 온갖 의혹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면서 한 2년 동안 거의 TV도 보지 못하고 대인기피증, 뭐 공황장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폐쇄공포증 굉장히 많은 그런 정신적인 아픔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새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강현웅 국장님? 남편이 떠난 후에 저도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왜 어떻게 새 아이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는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한 명인데 나머지 2명의 자녀는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 양수경 씨 친여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여동생의 자녀를 자연스럽게 입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모가 입양을 한 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케이스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동생분의 남편분은 안 계셨어요? 네, 궁금해하실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저 양수경 씨가 자신 동생의 아이들을 자신의 그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자신의 아이와 함께 총 3명의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고 있다. 아무래도 아이에게는 엄마의 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또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홍석천 씨도 조카. 그렇죠. 네, 저도 누나 조카를 제가 입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방임주의여서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뭐 삼촌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 충분히 서포트 해주겠다. 뭐 그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삼촌이다. 서포트. 고맙지. 멋있는 삼촌 멋있는 거. 멋있으려니 허리가 휘고. 허리가 휜다. 네, 파란만장한 인생을 딛고 17년 만에 돌아온 가요계의 원조 아이돌 양수경 씨. 네, 이미 양수경 씨는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처럼이라면 뭐 예전과 같은 전성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게 헐리우드에서요. 상과 인기 두 가지 얻는 유일한 장르가 가수에 대한 전기 영화거든요.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아주 좋은 한국의 좋은 가수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 그런 엔딩을 좀 꿈꿔보면서 복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네요.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스타의 컴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